야담 이야기. 가난한 선비 때문에 수저를 지킨 첩. 노진이라는 사람이 남원 땅에 살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해 장성에서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숙인 무관이 원님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모친이 당숙에게 가서 혼수를 얻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랑을 차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노진은 선천부 관문에 이르렀지만 문지기가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길 위를 배회했습니다. 때마침 깔끔한 옷차림을 한 젊은 기생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더니 노진에게 물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노진은 사실대로 말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암호동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저희 집에 머무세요. 라고 하니 노진이 그러겠다 하고 간신히 관문 안으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당숙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히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노진은 사처에 묻겠다고 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젊은 기생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친으로 하여금 저녁밥을 정성껏 마련해 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방에 있는데 기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관 사또는 매우 박해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혼수를 넉넉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기골이 장대에 장차 크게 현달하실 것 같은데 어찌 걸객의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제게 몰래 모아놓은 은 500여 냥이 있습니다. 며칠 여기 머무시다가 관문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돈을 갖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노진이 당황스러워하며 그럴 수는 없네. 갑자기 그리하면 당숙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나. 라고 하니 기생은 도령님은 비록 가까운 친척의 정에 의지하려 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날을 머물러도 남의 실은 내색만 떠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날에는 노자 수십 금밖에 못 얻을 것이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만 못하지요. 노진은 며칠을 머무르며 낮이면 당숙을 뵙고 밤이면 기생의 집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잔불 아래서 행장을 꾸리고 은자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짐을 싣고는 노진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10년 사이에 크고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뵐 기약은 다만 이 한 길뿐입니다. 부디 천번 만번 몸조심하소서. 기생이 눈물을 뿌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진은 어쩔 수 없이 당숙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 본관 사또는 노진이 돌아간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서둘러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노진은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써서 장가를 가고 또 산업을 경영하니 옷과 음식이 구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를 하니 4, 5년 뒤 급제에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노진은 얼마 안 가 암행어사로 관서 지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의 모친이 혼자 있었습니다. 모친은 노진을 살피더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보내드린 그날 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죠.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늙은 몸이 밤낮 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노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로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심장과 간이 다 떨어지는 듯하구나. 하나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테지.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친의 따님이 떠난 뒤로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소? 라고 말하니 노친이 근래에 들으니 성천 경내 어느 산사에 산다는데
자취를 숨겨 비밀로 하니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풍문이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이 쇠약해 기운이 없고 남자도 없으니 그 종적을 쫓을 수 없었답니다. 노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천 땅으로 가 경내 사찰을 두루 수색해 보았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절 뒤로는 천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 발 디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노지는 담쟁이 덩굴을 부여잡고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서너 명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 5년 전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 절에서 제일 높은 수행승에게 은자를 조금 주며 아침 저녁 비용으로 삼게 했나이다. 그러고는 부처님 자리 아래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뒤덮은 채 지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 밥은 창틈으로 넣어주니 대소변을 볼 때만 잠시 문을 나왔다가 곧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소승들은 그 사람을 모두 보살이나 생불이라고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나이다. 노지는 속으로 그녀가 그 기생임을 알아차리고 수자 스님으로 하여금 창틈으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여기 와 있는데 어찌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지 않소? 라고 스님이 말하니 기생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노도령이 오셨다면 급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노진께서 급제하고 이곳에 암행어사로 오셨다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첩이 이처럼 몇 년이나 자취를 감추고 고초를 감내한 건 오로지 낭군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흔쾌히 즉시 나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러 해 묵은 귀신 같은 몰골로 장부 어르신을 뵐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10여 일만 기다려 주신다면 첩이 삼가 마땅히 묵은 때를 다 씻고 단장해 본 모습을 되찾고서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스님은 노진에게 가서 이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노진은 그 말을 따라 좀 더 머물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자 여인이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와 아련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니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곳 스님들도 비로소 그 내력을 알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노진이 광가의 기별에 가마와 가마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선천으로 태워보내니 모친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노진은 일을 끝내고 복명하고 나서 다시 가마를 보내 기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깊었다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전 재산을 주고 정조를 지킨다고 절에서 지냈을까요? 그것도 첩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대단하네요. 결국에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